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한호하십니까? 저 잘 아세요? 저 1년 전에 여기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 간증하고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오늘도 우리 손혜문 목사님께서 초대를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여러분 10월 27일 날 서울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걸 제가 봤는가 하면 서울 가서 경상도 말 세게 하면 안 됩니다. 여 화장실 어딨노? 이러면 안 됩니다. 서울 가서 공손하게 잘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10월 27일 날 여러분 한번 갔다 오셨는데 그날은 역사적으로 정말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꾸는 변곡점이 됐다고 믿습니까? 실제 달라졌습니다. 뭐 많은 거 들으셨겠지만 제가 느낀 거는 그동안의 크리스찬, 우리 기독교인이 약간 음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약간 샤이했다면 이제 정말 서울에 100만 명이 모여서 외치고 난 다음에 저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I am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I am so proud, 나는 너무나 긍지감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 기독교인이 밖에 나와서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고 시대가 왔는데 이 일에 기폭제, 영어로 트리거링, 방아쇠를 당긴 곳이 어딘지 압니까? 세계력교입니다. 세계력교를 들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앞뒤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세계력교가 큰일 하셨고요. 근데 그 이후에 지난주에 미국 대통령이 새로 선출이 됐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취임이 되면서 일성으로 한 얘기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남아있는 이 생을 미국을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고 그리고 내 남아있는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겠다. 동성애, 나는 성경에 있는 건 남녀 성별 외에는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겠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오늘 제목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쩌면 12.7은 그냥 있었던 거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그냥 미국의 어떤 트렌드로 당선됐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깨어있는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큰 흐름이 보인다.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100만의 집회가 있었고 대한민국은 벌써 달라졌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누구도 뭐 동성애가 어떠니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입법을 하니 입도 뻥긋 못하게 됐다. 그런데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한다. 그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 와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 가족, 그 장남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아버지 대통령이 연설하다가 총에 맞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모든 가족은 기도하는 가족이 됐고 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가족이 됐다라고 그렇게 정말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우리 아버지는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연설할 때 연설문을 보고 하지 않는데요. 절대 이거 안 보고 한대요. 그런데 원래 대통령이 연설할 때는 그 프롬프트라고 해서 양쪽에 이렇게 유리 같은 게 써 있습니다. 유리 같은 게. 이 유리 같은 게 뭔가 하면 그게 연설문이 이렇게 주룩주룩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고 읽거나 하다가 다시 보거나 이래요. 근데 도널드 트럼프는 안 본대요. 자기 생각하는 대로 한대요. 그런데 총을 맞는 그 순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프롬프트 그걸 보려고 고개를 싹 돌리는 순간에 총알이 샥 지나간다. 만약에 평소처럼 신나가지고 그냥 얘기했으면 총알은 정확하게 얘기 맞았다.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알고 가족이 알고. 여러분 유심히 텔레비 보세요. 대통령이 요즘 와서 연설하고 뭔가 외교 관계에서 얘기를 할 때 전 일대 트럼프보다 많이 겸손해졌다.
많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듯이 얘기를 한다. 정말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멋있게 우리는 어떤 크리스찬이 되는가, 교회 본래 집사, 권사, 장로님인데 이런 크리스찬이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뭔가 좀 다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삼성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힘들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잘 됐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저희 위기를 구출해 내셨어요. 정말 회사에서 잘리기 직전에 특진했다는 거 지난번에 와서 간증을 드리고, 정말 또 모스크바 러시아에 가서 제가 선교사로서 교회를 1년 동안 정말 회사 일도 못하고 거의 교회 일을 했는데 그때 법인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다른 일도 많지만 또 제가 오늘 여기서 간증할 수 있게 된 거는 제가 삼성에서 갤럭시라는 핸드폰을, 여러분 갤럭시 대충 보시니까 그냥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의 엄청난 고민과 아이디어로 갤럭시라는 걸 디자인을 해서 거의 애플을 따라가는 엄청난 역사, 삼성전자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갤럭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방금 잠깐 얘기하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쓰시는데 여기에 나온 모든 사람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서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프 얘기, 이 아브라함 카이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영역의 1인치라도 하나님이 내 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아니한 곳이 없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만 하나님이 계시고 일태는 안 계신 게 아니라 일태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우리 삶 전체도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몸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홀타임 크리스천, 내가 교회에 있을 때만 크리스천 아니고 일터에서도 크리스천, 그리고 정말 내 삶의 모든 영역에도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오늘 설교 내용이었고, 이거를 거의 한 40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거 말고, 다 했습니다. 이거 말고 사가 얘기할 때 하는 샘플 강의를 하나 해주세요. 사가가 뭐 하는가, 그 중에 과목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딱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가가 과목이 한 학기에 3과목씩 12과목이 있는데 맨 마지막 과목에 크리스찬 MBA를 제가 합니다. MBA, 여러분 MBA 압니까? MBA 경영대학원? MBA 프로 바스켓볼 어소시에이션 아니고 경영대학원에 관한 얘기를, MBA 강의를 제가 샘플 강의를 할까 합니다. 방송실 맨 뒤에 MBA 한번 샘플 강의인들 한번 가주세요. 저 소개를 하면, 저는 삼성전자에 있다가 미국의 콜롬비아 MBA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그때 배운 걸 가지고 삼성전자에 와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성공을 많이 거둬서 결국 마지막에 사장이 됐습니다. 그때 배운 이 MBA인데, 여러분 MBA를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이 MBA는 말 그대로 대학생부터 정말 경영자, 의사, 교사, 나이 드신 분도 이 MBA 강의를 듣습니다. 왜? 이 MBA를 들으면 세상이 좀 이해가 됩니다. 이 세상에 비즈니스라는 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데, 지금도 저는 성균관대학, 서울에 있는 성균관대학에서 그 MBA 과정의 맨 마지막에 동일한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에서 이 법인장을 보냅니다. 해외 법인장. 해외 법인이 삼성전자에 한 60개쯤 있는데 판매법인입니다. 판매법인. 법인장들이 나갈 때 법인장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법인장들도 어떤 사람은 마케팅만 했고, 어떤 사람은 생산만 했고, 어떤 사람은 품질 관리 이런 것만 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법인장이 나가기 전에 저한테 거의 한 16시간, 18시간 이 강의를 듣고 비즈니스를 이해를 하고 전체를 이해를 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성균관대에서 강의하는 한 학기 플러스 삼성전자 법인장에 나갈 때 한 18시간 하는 강의를 지금부터 한 30분 만에 짧게 MBA가 뭐라는 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MBA 강의 오신 거 여러분 저 5기가 뭔지 모르지만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저와 같이 나중에 공부하게 되실 분을 미리 환영합니다. 이게 MBA의 10개 과정입니다. 과목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 이 과목마다 있는 그 중요한 코어 컨셉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저 10가지 있는 것 중에 한 3가지만 난 잘해. 아니 나는 6가지 잘해. 여전히 4개는 잘 몰라. 그러면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하고 내가 비즈니스를 해나가는데 잘못하면 큰 구멍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비즈니스를 망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10가지 제목을 보시면 첫 번째 아이디얼 비즈니스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맨이라는 사람은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 어떤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 2번 비저너리 리더, 회사의 어떤 임원이 되고 팀장이 되고 사장이 되면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비즈니스도 비전이 없으면 종업원들이 별로 신이 안 납니다. 그리고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면 비저너리 리더가 돼야 된다. 3번째 오퍼레이션, 전반적인 경영은 어떻게 하는 거다. 4번째 마케팅, 그 중에 마케팅은 이렇게 해야 돼. 5번째 어카운팅, 관리 회계, 이것도 무지 중요합니다. 관리 회계는 이렇게 해야 돼. 5번째 파이낸싱, 돈을 이렇게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7번째 스트래티지, 전략. 비즈니스는 전략이 꼭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밑에 에코노믹스, 경제를 이해해. 경제, 거시경제, 미시경제가 어떤 개념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지금 미국에서 자꾸만 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데 왜 금리를 올리고 왜 금리를 낮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내가 비즈니스 의사결정하는데 방향을 잘못 잡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하이텍, 요새는 4차 산업혁명이나 최근에 AI까지 이 기술의 내용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비즈니스를 잘 수행할 수가 없다. 비즈니스 기회를 잘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이텍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9번째 FIR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입니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메타버스, 저게 하나 책을 넣은 게 AI. 이런 중요한 기술적 용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비즈니스 살 기회, 비즈니스 아퍼튜니티를 내가 잡을 수가 있고, 흐름에 따라서 내 비즈니스는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지? 어저스트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랜드 디자인. 이런 비즈니스와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 12.7에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 계셨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 거기 있다. 우리가 하는 사업과 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어떤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갖고 계신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어떤 비즈니스맨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걸 한 장의 슬라이드에 가장 요약한 정답. 여기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BIA with loyalty라고 씁니다. BIA,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미국 CIA입니다. CIA. 미국의 CIA가 뭔가 하면 미국 Central Intelligence Agent, 중앙정보관리국입니다. 여기는 CIA의 용어는 전 세계의 정보를 미국 정부에다가 갖고 와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결정하는 요원들을 CIA라고 그런다. 여러분 혹시 미국에 유학을 가면 외국인들, 한국, 인도, 중국, 어디 다른 나라에서 유럽에서 오면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어디서 전화가 찌르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 저는 콜롬비아 MBA를 했는데 만약에 저한테는 전화 안 왔습니다. 전화가 오면 이럽니다. 여기 CIA인데 CIA 요원으로 활동할 의향이 있는가? 왜 그러십니까? CIA 요원으로 활동할 의향이 있으면 최종 채택이 되면 당신은 바로 미국 시민권을 주고 그때부터 CIA 요원으로 활약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온 사람 중에서 우수한 유학생들을 CIA가 요원으로 뽑습니다. 인도에서 공부 잘하는 뽑아서 CIA 요원으로 뽑아서 이제 미국 시민이 된 겁니다. 미국을 위해서 인도 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여러 가지 언어, 그 인도에서 온 사람은 인도말을 그냥 잘하니까 그 나라 언어도 잘하고 어떤 문제에 닥치면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CIA라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BIA, 비즈니스에 관한 한 전문 지식이 뛰어나고 어떤 새로운 문제가 나게 닥쳐도 내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기술적 이해도 좋고 주위의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용어를 비즈니스에서 제가 만드는 말입니다.
BIA 요원이 돼야 된다. 그럴 정도로 비즈니스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위드 로열티,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 그 회사에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 또는 자기의 보스에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든 내가 사업을 하든 성공하려면 BIA처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있는 속한 조직이나 그 보스에게 충성심을 가져야 된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청지기, 하나님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면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직장 가서도 열심히 하면 그분은 성공한다가 1번입니다. 자세한 얘기 많이 있지만 오늘 그것만 얘기하고요. 두 번째, 비저너리 리더.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그 두 사람의 샘플을 여기 갖다 놨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시몬 페레스라는 이스라엘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오늘날의 이스라엘 강소국을 만드는 장본인이에요. 이스라엘 지금 군사적으로 굉장히 막강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핵을 보유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공군을 세계 최강의 공군으로 만들고, 이렇게 했던 분이 저 시몬 페레스인데, 저분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 마지막 책으로 한 거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 책 제목이 영어로 No room for small dream,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부제목을 쓰는가 하면, 내 인생에 유일하게 후회하는 게 있다면 내 꿈이 작았다는 거다. 근데 저분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강한 그런 이스라엘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인생에 유일하게 후회하는 게 있다면 내 꿈이 작았다는 거다. 그 뒤에 점점점 제가 갈로 열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내 꿈이 더 컸더라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미국보다 더 강대국이 될 수 있었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큰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자기 꿈이 작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옆에 이제 누구지 아시죠? 일론 머스크. 지금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하면서 엄청나게 뜬 사람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이분은 저게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큰 꿈을 가지고 시도를 해라. 그러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다. 신앙에서나 사업에서나 꿈을 크게 가져라. 그러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분이 처음에 사업 시작하자마자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 화성에 사람이 가서 뭐 할 텐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만드는 회사가 스페이스 X, 우주선을 날려보내는 거예요. 우주선을 날려보냈다가 해수해서 바로 또 보내기 때문에 우주선을 보내는데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적어도 인공위성을 지구를 뺑 둘러싸서 통신을 전부 다 유지하겠다. 그래서 지구를 뺑 둘러싸고 인공위성을 전부 띄우려고 그러면 4,200개를 띄워야 돼요. 4,200개. 그때부터 띄우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한 1,800개? 한 2,000개 가까이 인공위성을 다 띄워놨어요. 이거를 띄워놨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손상을 입는 것이 통신망입니다. 통신망. 통신망이 다 두절이 돼서 핸드폰도 안 되고 무선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도 안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우크라이나에 있는 외무부 장관이 굉장히 젊었어요. 정확하게 나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거의 뭐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 사람이 IT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일론 머스크에 연락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 네 새틀라이트 위성 좀 우리 우크라이나가 쓸 수 있게 해줘. 그래야 커뮤니케이션 통신이 되고, 그래야 드론을 날리고. 일론 머스크가 오케이. 그래서 통신할 수 있는 그 장비를 많이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새틀라이트에 있는 통신을 이용해서 드론이 날아다닙니다.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곤욕스러워하는 게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컨트롤돼서 폭격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알고 보낸 거 아닙니다. 알고 위성 띄우는 거 아닙니다. 위성을 다 띄워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사람이 위성을 띄워놔가지고 뭐 그런 것만 쓰려고 그러냐? 아직 얘기하지 않지만, 일론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위성이 다 잘 자리 잡으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통신사 있죠. 통신사 뭐가 있습니까? SKT, KT, U+. 우리 지금 여러분 다 가입해서 한 달에 몇만 원씩 내죠. 저는 한 5, 6만 원 냅니다. 이거 다 통신료를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세 개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큰 게 3대, 4대 통신사가 있는데 재벌입니다. 재벌. 버라이즌, AT&T, 티모바일.
똑같이 유럽에도 각 국가별로 통신사가 다 있으면서 그 통신사가 만들어내는 매출, 서비스 사용료는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통신사들이 다 필요 없다. 전부 위성으로 가면 그냥 한 통신사, 테슬라 커뮤니케이션 alone 전 세계 커뮤니케이션을 다 장악할 수가 있고, 로컬에 있는 통신사들은 아마 그냥 음영 지역, 잘 통화가 터지지 않는 일부 지하철, 지하실 이런 서비스만 제공을 하지, 이 오픈 스페이스에 있는 거 테슬라 위성으로 모든 게 통신이 가능해진다. 그 얘기는 안 하지만 곧 나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그걸 어나운스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관계가 좋아서 미국의 정책을 움직일 수 있게 되고, 미국의 정책을 움직인다는 얘기는 세상의 전 세계의 통신 규약을 움직일 수 있는 파워가 일론 머스크한테 생겨서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저 사람의 이제 큰 꿈, 저런 큰 꿈이 있으면 큰일이 일어난답니다. 이제 마케팅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마케팅도 많이 전략이 바뀝니다. 마케팅 1.0, 2.0, 3.0, 제가 여기 보인 건 2021년에 나온 마케팅 5.0. 그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타이틀 주제가 Technology for Humanity. 우리 사람을 위해서 기술을 이용한 마케팅을 지금부터는 해야 된다. 왜? 4차 산업혁명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이 소위 영어로 behavior 데이터, 소비 형태에 대한 데이터가 엄청 쌓이기 시작해서 이제는 그냥 공중에다가 텔레비 광고하면 안 된다. 그래서 텔레비 광고 효과 없습니다. 신문에 옛날에 광고 많이 했는데 신문 광고는 아무도 안 합니다. 이제 신문, 잡지 광고 안 합니다. 텔레비 광고도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마케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마케팅 5.0 책을 내 2024년 지금 5월 달에 마케팅 6.0이 또 나왔습니다. 마케팅 6.0. 다시 말해서 마케팅 전략도 옛날 방식이 아닌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도 업데이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쭉 그냥 바로 지나가서 그 사이에 원래 파이낸스 어카운팅인데 그거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너무 여러분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전략이 있어요. 전략. 비즈니스 전략을 얘기할 때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략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differentiate, or die. 차별화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업을 하지 말아라. 내 사업이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이 꼭 있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동일한 똑같은 사업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퇴보를 한다. 좋은 예가 우리나라에 이 닭집이, 닭 튀겨서 파는 집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똑같이 닭을 튀겨서 팔면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가격을 차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닭은 튀겨서 10불. 그래? 내가 더 잘하고 싶은데? 그럼 난 튀겨서 9불. 나는 또 튀겨서 8불. 이거는 공멸입니다. 공멸. 이거는 곧 서로가 망하는 비즈니스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내 닭은 튀겨서 뭔가 달라야 돼요. 맛이 다르든 크기가 다르든 어떤 색깔이 다르든 달라서 그거를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내 비즈니스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전략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전략을 짜야만 비즈니스가 성공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는 비즈니스가 그대로 잘 되네, 요거 이대로 했으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는 퇴보하고 있고,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그대로 하면 되겠네, 곧 망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는 그대로 있으면 망한다. 그래서 경영 전략이 뭔가 하면, 경영을 정의를 할 때 맨 마지막 부분에 끊임없는 혁신이 있어요. 끊임없는 혁신. 내가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어 비즈니스가 성공하고 있는데 이거 이대로 하면 되겠네? 잘 되네?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네? 2년까지는 갈지 몰라요. 근데 잘 되니까 또 그대로 해야 되겠네 하는 순간 다른 경쟁자가 다른 아이디어로 나옵니다. 나는 바로 없어진다. 그래서 끊임없는 혁신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인사이트, 포아사이트. 내가 그 회사의 리더가 되면 통찰력이 있어요. 어떤 사물을 보고 판단을 미리 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선견, 미리 볼 수 있어야 된다. 미리 안 보이는데 어떻게 봅니까? 보는 방법이 있다. 저기 보이는 사람이 셜록 홈즈입니다. 셜록 홈즈.
셜록 홈즈는 가상의 탐정입니다. 근데 셜록 홈즈는 영화 같은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이 쫙 일어났어요. 그러면 경찰들이 와서 막 조사하는데 셜록 홈즈가 쫙 들어옵니다. 딱 들으면서 이 방에 아직 사람이 옹기가 있네. 이 정도 옹기면 30분 전까지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야. 미리 추측을 합니다. 이 잿들에 담배 꽁초가 있네. 이 사람이 담배를 피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저기에 뭐 물건이 흐트러져 있네. 절로 나갔다는 얘기야. 맥시멈 30분 전에 절로 나갔기 때문에 일로 뛰어가면 잡을 수 있어. 이러고 셜록 홈즈 나갑니다. 잡습니다. 이런 내 주위에 있는 조그만 정보를 끊임없이 보고 미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상황을 잘 짚어야 된다. 이런 게 셜록 홈즈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CEO가 되면 이런 셜록 홈즈와 같은 뷰 포인트가 없으면 남보다 선행할 수가 없다.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면 됩니다. 저는 어떻게까지 얘기하는가 하면 밑에 사람들한테 저는 삼성전자에 있을 때 1년에 365일이면 150일을 해외 출장을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은 본사에 있고 일주일은 출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공항을 다닙니다. 그러면 갈 때마다 법인장에 보고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얼마고요, GDP는 얼마고요,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고요. 그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보고하지 마, 얘기하지 마. 왜요, 사장님 왜요? 내가 알아. 잠깐만, 내가 얘기해 볼게.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저는 이런 농담 겸 진담을 얘기합니다. 비행기 타고 공항에 딱 내리면 각 나라의 공항마다 냄새가 틀립니다. 냄새가. 그 냄새가 문화의 척도를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금 중국은 많이 달라졌어요. 한때 중국 공항이 전부 만들기 전에 중국은 내리면 그 기름기 있는 냄새가 납니다. 공항에서부터 벌써 기름기 있는 냄새가 나서 여기는 아직도 중국 사람들 그냥 기름 음식을 튀겨 먹고 잘 못 살고 있구나. 근데 어디 가면 공기가 깨끗해요. 여기는 문화 수준이 높구나. 공기가 되게 높구나. 인도도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인도도 내리면 그 화장실에서 나는 암모니아 냄새가 인도 공항에서 확 납니다. 여기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구나. 그럼 몇 군데를 기준으로 해서 알면 어느 도시에 가면 촥 내리면 공기가 깨끗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향기가 나면서 거기에 막 구운 그 달콤한 스윗 쿠키 냄새가 섞여서 들어와요. 여기 최고. 공기가 깨끗할 뿐만 아니라 향기가 느껴지고 마치 막 구운 달달한 쿠키의 그 달콤한 냄새가 섞여 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여기가 어디냐? 내 당시 출장 다닐 때 확실히 제일 좋은 데였고, 확실히 냄새로 공항을 판단할 수 있었고 그 문화 수준을 판단할 수 있었다. 제일 좋았던 데가 과거입니다. 과거. Once upon a time. 제일 좋았던 데가 샌프란시스코였어요. IT가 막 올라갈 때, 막 구글이 막 뜨고 그냥 마이크로소프트가 뜨고 막 이럴 때, 그때 샌프란시스코는 정말 태평양 바다의 그 바다 냄새에다가 향긋한 향기에다가 쿠키를 막 구워낸다는 그런 냄새가 공항에서 났어요. 지금의 샌프란시스코는 완전히 다른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래서 공항의 냄새만 갖고도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셜록 홈즈가 돼야 된다. 진짜입니까? 저는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포커스를 해왔기 때문에, 저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얼굴의 표정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그릇에는 꼭 저녁을 같이 먹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신뢰도를 빨리 잘 파악을 한다. 얘기 몇 분만 해보면 이분은 신뢰할 사람이구나, 아니면 굉장히 과장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 이거 빨리 판단해야, 왜냐하면 비즈니스 서로 믿고 주고받을 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진짜 실제 있었던 얘기를 여러분한테 한번 나누면, 저는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원래 회사에서 제가 현업에 있을 때는 주중에는 회의를 안 합니다. 전부 막 바쁘기 때문에. 그때는 토요일 날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소위 차장 이상은 전부 저랑 같이 회의를 하면 한 80명 정도가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일주일 내내 회의 못한 걸 보고 그때 얘기를 다 합니다. 아침 9시부터 회의를 합니다. 근데 9시부터 회의를 하는데, 이제 유럽에서 보고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나왔어요. 이제 상무가 보고를 하는데 그 담당 부장이 있습니다. 김 부장이 한번 얘기해봐. 이랬더니 그 김 부장이 없어요. 회의를 9시부터 하고 거의 10시가 됐는데 그 김 부장 보고 자세 담당자 김 부장 보고 얘기했더니 김 부장이 없어요. 오늘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그 80명이 다 앉아있어. 지금 여기는 뭐 굉장히 많지만 80명이면 요 한 두 그룹 정도 이 정도 앉아있어요. 우리 잠깐만 회의를 멈추고 생각해보자. 김 부장은 왜 여기 없을까?
사람들이 아니 매일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회의하는 줄 아는데 왜 김 부장이 없을까? 내가 2주에 한 번씩 출장 갔다 오고 그러니까 오늘은 회의를 안 하는 날인 줄 알았겠지. 그러면 어제 어쩌면 금요일 저녁에 집 밑에 있는 동료들하고 와서 뭐 술도 한잔하고 늦게 들어갔겠지? 그래 아침에 9시 넘어서 9시 한 반쯤 왔는데 9시부터 회의를 하니까 자기 동료가 아무도 없어 사무실에. 사무실에 아무도 없으니까 놀래가지고 야, 집 밑에 있는 부장이니까 찾아간대. 야, 너 어딨냐? 라고 물어봤겠죠? 그때마다 핸드폰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회의 중입니다. 그러면 놀랬겠지? 그럼 회의 들어오려고 그러면 보통 자료를 챙겨야 돼요. 지금 뭐 회의하고 있으니까 자기 관련된 자료를 챙겨서 자기 사무실이 21층이고 우리 회의한 데가 25층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료를 챙겼겠지? 그리고 막 들고 지금 오겠지? 엘리베이터 타러 갔다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계단으로 뛰어 올라오겠지? 급하니까 계단을 뛰어 올라와서 코너를 돌아서 저기 오겠지? 그러면 온다 돌았다 5, 4, 3, 2, 1 진짜 문을 팍 열었어. 이거 진짜 스토리입니다. 박수 한번 해. 이거 나랑 일했던 사람은 다 이게 아니 진짜 나도 놀랬고 들어오는 김 부장도 놀랬고 거기 있는 80명이 다 놀랐어요.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이 행동하는 비헤이비어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추측하고 생각하면 비슷한 사고 안에 있다. 사람을 딱 보고 하는 어떤 행동을 보고 이거는 내가 성균관대에서 MB를 할 때입니다. MB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뭐 학생이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그 학생이 미국 학생이 있었어요. 내가 미국 학생한테 그랬어요. 네 부모의 직업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갑자기 아니 교수님 미국 사람이에요? 내 부모의 직업을 안다고요? 내가 한번 맞춰볼까? 맞춰보세요. 그 학생하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맞춰보세요. 그래? 아마 부모님은 굉장히 엄격했고 그 다음에 업무로 볼 때는 관리 직종 같은 데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걔가 우리 부모님을 알아요? 아니 모르지. 만나본 적이 없지. 근데요 우리 아빠가요 포드 자동차 회사의 관리 담당이래. 포드의 관리 담당이고요 엄마가 로이어 변호사래요. 그빠 맞잖아.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라 그러는 거야? 아니 교수님 어떻게 알았어요? 왠가 하면 내 눈에 딱 띄었어요. 어떻게 띄었어? 미국 학생인데 항상 머리가 단정했어. 머리가 단정하고 항상 자켓을 입고 왔어. 요새 미국 애들은 머리도 대충 뭐 청바지 입고 막 찢어진 거 입고 이럴 텐데 걔만 수업에 들어올 때 되면 자켓을 입고 있고 머리가 쫙. 그래서 교수님 어떻게 해요? 머리가 똑 바르고 자켓 입고 다니는 거 하루아침에 형성됐겠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항상 머리를 똑바로 딱 하고 오고 자켓을 입고 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저는 보통 여러분 앉아있는 학생 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직업이 어떤 건지 고민이 뭐 있는 건지 딱 보면 안다 모른다 12.7 저거 티를 딱 입고 하는데 내가 다 알 수 있다. 저거. 내가 이 얘기하면 90% 이상 맞습니다. 근데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왠가 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 내가 여러분을 다 보고 있다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약간 과장된 얘기지만 여러분도 어떤 비즈니스 할 때 어떤 사안을 보고 지속적으로 추론을 하면 한 5년, 한 10년만 지나면 자기도 놀란다. 그래서 내 만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서 많은 실제 멋있는 말로 크레딧 라인, 그냥 우리말로 외상거래예요. 외상거래하면 돈은 나중에 받습니다. 이 돈을 꼭 받아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외상을 줬는데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상을 좀 더 달라고 그래. 그러면 외상을 더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상을 계속 많이 주고 돈을 다 받으면 비즈니스는 커지는 거고 외상을 줬는데 돈이 떼이면 비즈니스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셜록 홈즈와 같이 미리 사람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비즈니스에도 길러야 된다. 이거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엄청나게 많은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이 어떤 데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사람은 인간은 3간에 같이 3간. 무슨 간?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 우리의 피지컬 리미테이션이 있어서 우리가 무거운 거 들지 못하고 빨리 뛰지 못하고 우리가 땅을 넘어가지 못하고 시간을 앞뒤로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갇혀있는 제한되어 있는 걸 어떤 기술이 해결해 주면 소비자는 willing to pay, 돈을 주고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산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많은 기술들은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제한받고 있는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근데 그런 기술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갖고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많은 걸 해결해 줘서 스마트폰은 비즈니스가 굉장히 큰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저게 잘 거꾸로 가지는지 모르겠는데 플라잉카 있죠?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곧 나온다. 지금 벌써 제가 이 자료 만드는 건 7, 8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비행기가 날아다닙니다. 자가용 비행기가 곧 날아다니고 서울에서 한강에서 인천까지 날아다닐 거고 지금 벌써 두바이 센터에서 공항으로 날아갑니다. 미국에서 지금 플라잉카가 막 뜨고 있습니다. 플라잉카가 뜰 거예요. 굉장히 큰 사업이 될 겁니다. 근데 최근에 메타버스가 엄청나게 큰 사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바꿉니다. 메타. 우리는 메타버스에 집중할 거야. 회사 이름을 벌써 메타로 바꿨습니다. 근데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기술이 약간 일시적으로 다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서 어떤 기술이 부상하는가 하면 AI. 곳곳에 AI가 엄청나게 부상되면서 모든 기술의 AI가 다 접목이 되고 있다. 앞으로 여러분 AI를 모르거나 AI를 등한시하면 비즈니스를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많은 지장을 받는다. 그 참 안타깝게 저 나이 제너레이션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막 억지로 배워야 되느냐? 아니, 모르시는 우리 소위 베이비 부모 올드 제너레이션은 그냥 옛날 방식대로 조용히 살다 가면 됩니다. 조용히 가셔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배워야 돼요. 젊은 사람은 뭐 AI 얘기 나오는데 그 나는 몰라, 난 안 할래. 안 됩니다. 바로 비하인드입니다.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AI 챗 GPT가 나오면 이거 뭐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나오면 뭐지? 코파일럿은 뭐지? 잽컷은 뭐지? 전부 해봐야 돼. 해보면 느낌이 온다. 이게 그거구나. 그런데 AI가 나와서 벌써 세상이 어려워 죽겠는데 문제는 AI보다 더 큰 AGI가 곧 3년 내에 등장한다. 이거 아까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이때까지 AI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기능을 바둑을 뜨거나 뭔가 로봇이 균형을 잡는데 그냥 잘 쓰는 기능이거나 그 다음에 우리 파워포인트라서 프레젠테이션을 잘 만들어주거나 한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AGI는 전부 다 인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용량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사실은 잘은 모르지만 들으면 모르는 게 없죠. 다 알잖아. 그런 게 있구나. 저 AGI는 모든 것을 다 안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 AGI가 나왔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뀔 것인가. 사실은 벌써 AI가 나와서 없어지는 직업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삶은 엄청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누락되시는 분은 삶에서 떨어질 거고 젊은이들은 배워서 삶에 많이 윤택함을 누릴 거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변화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자꾸 새로운 게 나와서 왜 나를 괴롭히는가? 그건 할 수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AGI가 나오면 약간 얘기가 또 더 달라진다.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도 AI가 굉장히 잘 되는데 사람이 정확하게 AI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잘 몰라요. 잘 되긴 너무 잘 돼. 근데 AGI가 되면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저 AGI가 얼마나 사람과 가깝게 기능을 발휘할 것인가를 인간이 추측하지 못한답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개미가 그냥 개미를 이렇게 키워다녀. 먹이를 물고 키워다녀. 근데 개미가 100만 마리 정도 모이면 개미가 다리도 맞는데. 개미가 다리를 맞는다고? 비슷한 예가 새가 기러기가 혼자 날아다닐 때 마음대로 날아다녀. 근데 기러기가 몇 천 마리 날아다니면 모양을 그리면서 이렇게 날아다녀요. 쫙 모양. 물고기를 보면 물고기가 막 어때 우리 비디오 같은 거 보면 막 100만 마리 물고기 다니는데 모양을 자기들이 쫙 만들고 뭔가 만들거든요. 그럼 한 마리 한 마리 인디비주얼 물고기가 나머지 100만 빼기 1 하면 뭡니까? 99만 9,999의 행동을 알고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물고기와 하나하나의 개미는 내가 뭘 만드는지 모르는데 다리도 만들고 모양을 만들고 날아다니고 물속에서 헤엄을 그렇게 치고 다시 말하면 어떤 큰 집단이 형성됐을 때 일어나는 이 일을 이치 인디비주얼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AGI가 마찬가지다.
엄청난 메모리가 붙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저 AI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도 하게 될 거야. 근데 그 일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AI, AGI 이런 것들이 출현할 거라는 것 알고 비즈니스도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그랜드 디자인,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를 설명할 텐데 우리 12.7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도 뜻이 있었고 지금 사랑의 교회가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교육하고 저 삼성전자 사장하고 나오지 신학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거 아카데미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하는지 모르는데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시대에 맞는 얘기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후에 원래는 이것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거 말고 그냥 빨리 특강해 주세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 일단 여기서 MBA에 관한 샘플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부터 정식으로 아까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가 뭔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부산에서 참여를 해서 열몇 명, 부산 전체 막 20몇 명이 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세계로 교회에서도 1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좀 간증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